바야흐로 동물 코미디 영화 열풍입니다. 지난 8일 닥터 두리틀이 나온 데 이어 15일 해치지 않아, 21일 미스터 주, 사라진 VIP에 이르기까지 극장가가 동물과 사랑에 빠졌죠. 아이들과 가족 관객들에게 어필하기 좋다는 장점, 1인 가족의 형태가 늘어나며 동물에 대한 관심도 급상승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스타워즈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설 연휴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닥터 두리틀과 해치지 않아는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사이좋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을 위시한 설 영화들이 나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요. 영화 해치지 않아는 제목처럼 착한 코미디를 추구하는 작품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희화화하면서 얻는 가학적인 웃음과는 결이 다른 웃음이죠. 자극적인 웃음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관객들에게는 다소 심심할 수 있겠지만 그 웃음이 드러내는 가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해치지 않아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원작인 훈의 동명 웹툰일 것입니다. 원작 웹툰의 설정 중 중요한 부분은 차용하면서도 전개와 인물에 있어서 차별점을 두며 영화는 독자적인 길을 모색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극한 직업이죠. 해치지 않아와 극한 직업은 모두 어바웃 필름에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그래서인지 두 작품은 은근히 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원래 직업과는 다른 일을 울며 겨자먹기로 한다는 점,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착한 코미디를 추구한다는 점, 그리고 웃음 뒤에 심파를 넣지 않는다는 점이 그것이죠. 하지만 해치지 않아는 극한 직업이 지닌 기술적 측면을 계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극한 직업은 다른 어떤 영화보다도 빠르고 경쾌한 진행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마치 유튜브에 익숙한 지금 세대를 겨냥하기라도 한 듯 편집의 속도가 빠르고 진행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반면 해치지 않아는 느리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바로 이 속도의 문제가 해치지 않아의 웃음이 상대적으로 덜 터지는 원인일 것입니다. 극한 직업과 같은 설 연휴 대박을 노리고 나타난 어바웃 필름표 코미디 영화, 착하게 웃기려다 밍밍하게 무너진 영화, 달콤살벌한 연인의 손재공 감독이 준비한 신작 해치지 않아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리뷰 시작하죠. 해치지 않아가 원작 웹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역시 동물원의 새로운 운영, 그리고 인물들의 관계일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 탈을 쓰고 우리에 들어간다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원작과 영화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배경이 되는 곳은 동산파크라는 이름의 동물원입니다. 무리한 경영으로 인해 동물원은 적자와 빚에 허덕이게 되고 결국 로펌에 인수되게 됩니다. 로펌 대표는 주인공 태수를 동물원 원장으로 보내죠. 태수는 잡초로 표현되는 인물입니다. 엘리트 변호사들이 가득한 세계에서 든든한 배경이나 백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 살아가는 인물. 로펌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태수입니다. 태수의 욕망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자리. 출세를 향한 그의 갈망을 알아본 황 대표는 동물원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서 제값에 팔 수 있게 만들면 원하는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동물원 원장으로 부임한 태수가 마주치는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동물원에 동물이 없다. 빚에 허덕이던 동산파크는 동물들을 이미 처분했던 것입니다. 동물들을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니 다른 곳에 보내버린 것이죠. 이 과정에서 영화는 웃음과 아픔을 절묘하게 섞어서 보여줍니다. 태수에게 동물이 없다는 상황은 황당한 웃음 그 자체이지만 수의사인 소원에게는 생이별의 아픔인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단 동물이 없으니 운영을 진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수는 마침내 그 카드를 꺼내듭니다. 사람이 동물 탈을 쓰고 우리에 들어간다는 아이디어죠. 이 황당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영화를 보며 웃을 수 있는 사람과 웃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우선 태수는 다른 유튜브 영상들, 마술이나 사기로 사람들을 속이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동물탈이 관객들을 속일 수 있는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동물원에 동물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관객들의 상식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허나 상식적으로 동물원에 동물이 아닌 사람이 동물탈 쓰고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수의 설명에 설득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는 상식에 목매는 대중들의 맹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태수는 동물탈을 만들고 무선 통신기기로 소통한다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리하여 사자, 고릴라, 북극곰, 나무늘보의 기린 인형까지 동원되고 동산파크는 재개장을 강행하는 거죠. 영화 초반부 최대의 관심사는 과연 인형탈이 관객들에게 진짜로 먹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나무에 매달리면 되는 나무늘보는 그렇다 치고 고릴라, 사자, 북극곰은 그 자체로 위기죠. 동산파크의 직원들이 나름대로 훈련을 거치기는 하지만 그 훈련 과정이 무척 얄팍합니다. 각 동물들의 습성과 행동 양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걸 치밀하게 재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고릴라 흉내를 내며 가슴을 치는 수준입니다. 동물원에서 저렇게 전형적인 방식으로 오버하면서 가슴을 치는 고릴라가 있던가요? 얄팍한 훈련으로 무장한 동물탈 멤버들이 우리로 들어가고 관객들이 동산파크로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선 동물옷의 상태는 그럭저럭 준수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도 영화의 설득에 어느 정도는 수긍했어요. 저 정도라면 미취학 아동 중 일부는 속일 수 있을 수준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정도의 연령을 지닌 관객이라면 당연히 속지 않을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철저하게 5세 정도의 연령을 지닌 어린이들만 관객으로 등장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원작 웹툰에서는 동물 옷을 입고 우리에 들어가는 과정을 영화보다 훨씬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인형탈에 필요한 기술들을 전부 설명하고 인형탈에 들어가 동물 연기를 하는 캐릭터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죠. 즉 원작 웹툰은 영화에 비해 인형탈의 질도 연기자들의 수준도 훨씬 높습니다. 영화는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그 결과 엉성하고 애매한 인형 옷을 입은 어설픈 가짜 동물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이죠. 영화에서 인형옷의 약점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는 인형옷의 특성상 정면만을 보아야 합니다. 정면을 보인 채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사자 역할이죠. 문제는 옆으로 가서 관찰하겠다는 아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자 사자탈을 입은 수의사 소원은 옆으로 돌아앉아 다시 정면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자가 한쪽으로 돌아앉는다면 반대편에서는 사자의 뒤편을 보게 되는 것 아닌가요? 설마 모든 관객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방향에서만 사자를 보기로 했다는 건 아니겠죠? 누군가는 쉽게 사자의 뒷모습을 봤을 겁니다. 동물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사자를 관찰합니다. 누군가는 정면을 보지만 누군가는 사자의 꼬리 쪽을 보고 있어요. 동물원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최대의 흥행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북극곰 옷을 입고 북극곰 연기를 하던 태수가 목이 말라서 관객들이 던진 콜라를 마시는 순간 벌어진 사건입니다. 북극곰이 정말 광고 영상처럼 콜라를 마시자 관객들은 열광하고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며 대박이 나게 된 겁니다. 이에 북극곰의 콜라 마시기는 마치 돌고래 쇼처럼 구름 관객들을 불러 모았고 콜라를 마시는 북극곰의 관객들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어요. 10번 양보해서 동물원에 온 관객들이 가짜 동물들에게 속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전부 속을 것이라는 건 너무나 순진한 상상이죠. 실제 눈앞에서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영상은 얼마든지 멈출 수 있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에는 동물을 사랑하는 동호인들 혹은 전문가들이 즐비합니다. 동물 관련해서 조작 의혹이 있던 영상들은 동산파크의 북극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교하죠. 그럼에도 인터넷 전문가들의 눈을 속이지 못합니다. 만약 동산파크처럼 가짜 북극곰으로 영업을 하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서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바로 9시 뉴스로 직행할 일이죠. 이 부분이야말로 영화 최대의 실책입니다. 영화는 설득에 실패한 채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밀어붙입니다. 태수가 만난 인물들은 모두 동산파크의 직원들입니다. 동물원을 망하게 만든 서원장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물이고 수의사 소원은 북극곰 까만코를 아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혜경은 잘생긴 양아치 남자친구와 카톡하느라 정신없는 인물, 건욱은 다혈질이면서 혜경에게 관심을 지닌 인물로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영화의 진행과는 다소 무관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영화는 느린 템포로 무장한 작품인데 인물들의 에피소드가 느릿느릿 튀어나오니 더욱 느리게 느껴집니다.
특히 혜경의 남자친구 성민과 관련한 에피소드들은 다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장면들입니다. 성민은 혜경을 헌신짝 버리듯이 차버렸고 이에 분노한 건욱이 고릴라 탈을 쓰고 성민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싶지만 이후 진행은 더욱 가관이죠. 경찰은 성민의 진술을 믿지 않고 성민은 동물원으로 따지러 왔다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후 성민이 로펌 대표에게 이 어설픈 사기극의 진상을 폭로하게 된다는 거죠. 중반까지 진행한 영화는 마침내 대기업 카드를 꺼내듭니다. 대기업과 재개발, 영화에서 지겹도록 써먹은 클리셰죠. 로펌 대표는 동산파크를 알박기 하듯 사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운영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니 민 회장에게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겁니다. 민 회장은 원하던 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어서 좋고요. 동물원을 되살린다는 영화의 목표는 어느덧 동물원을 지키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에 동산파크 직원들은 동물원 개장을 강행하고 동물원을 찾는 관객들에게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대기업이 재개발을 해서 동산파크를 밀어버리려 하니 시민의 힘으로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아니, 적어도 감동을 연출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지울 수 있는 것은 허탈한 실속뿐이죠. 동물원을 찾은 관객들은 동물을 보러 왔지만 그들이 본 것은 어설픈 동물 옷을 입고 동물 행세를 하는 인형극에 불과합니다. 관객들은 콜라를 마시는 북극곰을 지켜주기 위해서 서명을 했고 실제로 그 서명이 힘을 발휘하지만 관객들이 지켜준 것은 태수라는 변호사입니다. 관객들이 사랑한 동산파크는 사기로 얼룩진 곳입니다. 동산파크의 직원들은 관객들의 순수한 마음을 속이고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사기꾼 일당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동물을 지켜달라 외치지만 동산파크에는 지켜야 할 동물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태수가 지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태수는 대기업 회장에게 친환경 테마파크를 만들어 기업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세탁하자는 방안을 제안했고 회장이 그걸 받아들이며 동물들도 잘려나간 동산파크 직원들도 낙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마침 대기업의 이름도 락원그룹입니다. 인형옷으로 사기를 쳐서 대기업의 품으로 들어가 모두가 행복해졌다. 이 모든 갈등의 해결은 락원그룹 민 회장의 개심이라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 영화를 보며 웃음기가 싹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의 큰 실패 중 하나는 이야기들이 제대로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극중 건욱이 혜경을 업어줄 때는 인형옷을 입었음에도 따뜻한 감동이 나오기는 합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들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까만코의 정서적인 문제와 회복, 그리고 락원그룹이 만든 새로운 테마파크가 동물 보호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영화의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까만코와 동산파크와 락원그룹과 로펌은 너무나 성기게 얽혀 있습니다. 영화가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이유죠. 안재용은 잡초 출신이라 파이팅이 넘치는 변호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짠한 청춘을 인상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박영구는 반갑지만 미다리 아빠 시절과 다르지 않은 연기의 결이 지루하죠. 강소라는 북극곰 까만코가 있음에도 여전히 연기가 희미하고 상업영화에서 만난 전여비는 무척 반갑지만 그녀의 역량이 드러나기엔 캐릭터 자체가 밋밋합니다. 김성호는 이 영화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입니다. 경쾌하면서도 착한 인물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죠. 특히 특별 출연한 한예리는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기업이 마음만 바꿔먹으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기승전 대기업 영화. 동물보호와 재개발, 고용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어설펐던 영화. 해치지 않아에 대한 재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원작 웹툰에 비해 동산파크 직원들이 더 간절한 열망을 지녔다는 것만 빼면 웹툰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네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